드디어 예상했던 결과가 공식 발표로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드디어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던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마지막 지분 9.65%를 사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가격이 대략 3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입니다. 이사회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면 보스톤은 이제 현대차 이외 외부 주주가 한 명도 없는 100% 완전한 자회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그냥 보실 수 있는 일반 뉴스예요. 그런데 이 5천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역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65%가 5천억이면 회사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얼마로 본 걸까요? 대략 5조 원이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합니까? 아무리 하단으로 잡아도 30조 정도로 보고 있고 상단까지 잡으면 100조 이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 안 가서 상장만 하면 30조가 될 회사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왜 5조 값어치만 받고 나간 걸까요? 손정희 회장이 누굽니까? 엔비디아는 너무 빨리 팔긴 했지만 알리바바로 1000배 수익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스톤을 매각한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아틀라스 로봇을 보시면 90kg가 나가는 무게로 이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혼자 들 수 있습니다. 관절도 360도로 돌아가고 팔다리가 혹시나 고장이 나더라도 5분 안에 스스로 갈아 끼우도록 설계가 되고 있어요. 현대차는 이걸 2028년부터 연간 3만 대씩 찍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요? 국내의 로봇 기업 굉장히 많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런데 미국의 테슬라나 피규어 AI, 중국의 유니트리와 국제 무대에서 진짜로 붙을 수 있는 건 현재까지 한국에는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뱅크는 왜 보스톤을 이렇게 빠르게 던졌는지, 거기에 최근 지분 인수 소식에 삼성전자 이슈는 왜 나왔는지,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왜 가격을 불문하고 이걸 가지려 했는지,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도출되는 다가오는 장 가장 급등이 유력한 오늘의 대박 추천주 두 종목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SK하이닉스가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데 작년 로보티즈, 원익홀딩스도 결코 만만치 않았죠. 10배, 20배가 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코스피 반도체 대폭등에 이 기회를 놓쳤다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현대차 로봇 슈퍼사이클의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5천억을 주고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지분 100%를 드디어 확보했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풋옵션이에요. 풋옵션이 뭐냐면 특정 시점에 상대방한테 강제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콜옵션이 살 수 있는 권리라면 풋옵션은 네 의사가 어떻든 나는 너한테 무조건 판다, 이런 매도 청구권이에요. 6년 전 202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현대차가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톤을 인수합니다. 정의선 회장은요, 사재 2,600억 원까지 직접 털어서 개인 지분 20%를 챙겼고요. 이때 계약서에 두 가지 내용을 넣었어요. 첫 번째가 4년 안에 미국 시장에 상장을 시킨다. 두 번째, 만약 상장을 못 시키면 소프트뱅크가 남은 지분을 현대차 측에 강제로 팔 수 있다. 이게 바로 풋옵션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풋옵션의 행사 가격, 즉 팔 때 얼마에 판다는 가격은 그 계약 시점에 평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게 언제예요? 보스톤이 아직 1조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2020년, 2021년 당시 보스톤의 기업 가치가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풋옵션의 가격은 그 시절의 잣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최소 30조 원, 이런 상장 밸류가 아니라 계약서에 박제되어 있는 그 밸류에이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론이 났죠. 약속한 4년이 지났고 원래 기한이 2024년이었는데 1년 딜레이 돼서 2025년 6월이었어요. 그런데 상장을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IPO 신청 서류를 일부러 안 내면서 의도적으로 연기를 시켰는데요. 보스톤이 작년에 5천억대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까봐 상장을 연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풋옵션이 1년 유예가 되면서 최종 시한이 바로 이번 6월 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소프트뱅크는 계약서에 묶인 낮은 가격으로 확정된 현금을 받고 나가고요. 현대차는 상장하면 최소 30조가 될 회사를 5조 밸류에 통째로 100% 주워 담은 겁니다. 5천억은 그래서 헐값이 아니라 계약서에 박혀있던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의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손정희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지금이 고점이라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같은 회사를 두고 두 기업이 정반대 배팅을 했어요. 먼저 손정희부터 보면 손정희가 보스톤을 던진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돈이 급해서입니다. 손정희는 지금 인생을 건 배팅을 하고 있어요. AI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 AI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게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백조 단위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로제 AI라고 이름을 붙였고 올 하반기 이 로제 AI의 미국 IPO도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끌고 올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이 비주력 자산들을 계속 현금화해야 됩니다. 실제로 손정희는 최근 들고 있던 자산들을 줄줄이 팔아서 AI 실탄을 확보하고 있어요. 손정희가 보는 미래의 핵심은 바로 뇌입니다. AI 모델,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 AI 뇌를 쥐는 자가 다음 시대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보스톤 같은 로봇 하드웨어, 몸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화해서 이 AI, 뇌에 몰아넣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 회장 입장에서 풋옵션은 행사할 수밖에 없는 카드였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손정희는 로봇의 소프트웨어인 AI에 올인하기 위해서 로봇의 하드웨어는 과감하게 버렸다. 이 선택과 집중이 손정희 측 그림이에요. 자, 이미 끝난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이슈여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 지분 투자를 검토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삼성 측에서 바로 부인하면서 선을 딱 긋긴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삼성한테 현재 딱 하나 없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몸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몸인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투에서 Hello Boston Dynamics, This is Google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사실 보스톤의 최초 주인이 바로 구글이었어요. 2013년에 구글이 보스톤을 인수했다가 17년도에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고 2020년 현대차로 최종적으로 넘어온 겁니다. 리포트의 시나리오는 이래요.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삼성이 사고 그 다음에 구글이 상장 전에 들어오고 2028년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주주가 현대차, 삼성, 구글, 글로벌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면 보스톤의 가치를 123조에서 167조까지 본다고 했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소프트뱅크가 던지는 9.65%의 지분, 현대차가 5조에 사온 회사를 시장은 167조 원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말은 일단 어떻게 났죠? 삼성도 구글도 아니었습니다. 현대차가 통째로 100% 독식했어요. 167조 글로벌 연합도 빅테크랑 손잡을 기회도 다 마다하고 혼자서 다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선택을 두고 왜 이런 길을 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의선 회장에게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단순한 로봇 사업이 아니라 그룹 승계의 마지막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정 회장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이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인데 정작 중요한 현대모비스의 지분은 0.3%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정의선 회장이 그룹의 수장인데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 현대모비스를 거의 못 쥐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이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 출자를 못 풀고 있습니다. 이걸 풀려면 모비스의 지분을 직접 사야 되는데 그 돈이 대략 6조 원 정도 든다라고 해요. 자, 그럼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이 7% 정도 들고 있으니까 이걸 상속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 실질세율이 60%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6조를 어디서 만드냐? 답은 보스톤이에요. 보스톤이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3, 40조 밸류를 받으면 이게 최하단 밸류잖아요. 정 회장의 지분 21%대가 수조 원으로 뛰고 그 일부만 정리해도 6조 원의 실타는 만들어집니다. 그 돈으로 현대 모비스를 사서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주주랑 지분을 나누면 이 시나리오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외부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풋옵션 만기 직전에 소프트뱅크를 정리해서 100% 지분을 거머쥔 거예요. 추가 지분 인수에 들어간 5천억은 6조 만들기 프로젝트의 출발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제품들을 한번 볼까요?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로봇 라인업은 딱 3종입니다. 첫 번째, 4족 보행 로봇 스팟.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그 로봇계예요. 이미 많은 산업 현장이랑 공장에 투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건 포스코 제철소 현장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자택 경우에도 투입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물류 전용 로봇인 스트레치. 박스 핸들링 전용으로 만들어졌고 DHL 같은 글로벌 로지스틱스 기업에 1000대 이상 공급 중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팟이나 아틀라스의 기술이 고도화되기 이전에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실질적인 매출을 찍어주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이고 공장 조립 라인부터 투입될 예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3종 로봇을 공장이랑 물류센터에서 동시에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로봇의 부품보다도 이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같은 부품이야 로봇과 자동차가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현대 모비스가 직접 만드는 쪽으로 갈 거예요. 배터리도 삼성 거를 쓰거나 그룹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AI 칩은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고 있죠. 그럼 남아있는 병목은 뭐냐?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스팟 수십 대, 아틀라스 수십 대를 한 시스템에서 동시에 관제하는 다중 로봇 운영 체제인데 이 로봇들이 전 세계 생산 공장이랑 물류센터 현장에 투입이 될 텐데 각 환경마다 다른 코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는 현장 시스템 SI라고 하는 솔루션이 필수입니다. 부품주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됐어요. 현대모비스가 50에서 60% 비중인 액추에이터를 자체 양산하니까 현대차 로봇에서 진짜 알짜를 가져갈 자리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쪽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경쟁이 가능한 유일한 양산형 휴머노이드 기업이 현대차라고 할 수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솔직히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물구나무 서는 영상만 봐도 하드웨어 완성도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평가도 받지만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밀려버리면 AI 로봇 양강 구도에서 휘청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대박 추천주 두 종목은 단순 부품주가 아닙니다. 보스톤 3대 로봇의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핵심 종목 두 가지예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추가 투자를 했고 LG가 로보티즈에 투자를 했듯 현대차도 아틀라스 기술 고도화를 위해 투자 또는
인수 가능성이 열려있는 오늘의 두 기업. 하나는 물류 자동화 쪽이고요. 다른 하나는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 제 주식 타점왕 채널 이제 20만 구독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적극적인 시청해주셔서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공유해드렸던 제 90% 적중률의 이 급등주 검색기를 100% 무료로 선착순 300분께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이번 달 주요 종목의 최대 수익률을 보면 상한가 종목만 5개가 나왔습니다. 최근 장 에브리봇도 28%대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는데요. 이전에 받아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부 당일 단타 수익률입니다. 포착 가격 대비해서 단 하루 만에 실현이 가능한 상승분이라는 거고요.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포착된 종목들 중 상한가 나온 종목만 재룡전기부터 LG전자까지 총 11개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600개나 되는 종목들 중에서 이것저것 보실 필요 없이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옆에 특장점을 간단하게 써놨죠. 첫 번째, 적중률이 90%다.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 급등 확률이 열에 9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겠어요? 과욕 부리지 말고 매도만 당일에 기계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 쏟아지는 종목 중에서 제가 세팅해 놓은 로직에 맞는 상위 1% 후보들만 필터링을 하고요. 여기에 장 초반 급등주, 갭상승주, 거래량 폭등주를 찾기에 최적화된 AI가 있습니다. 이 핀비즈 엘리트 AI로 데이터 검증을 실시간으로 돌려서 상승 여력을 다각도로 재검토합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제부터 수익 검증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키움증권뿐 아니라 어떤 증권사를 쓰시던 PC나 휴대폰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차트 통해서 몇 개 종목만 빠르게 수익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네이버 종목, 현재가 23만 7,500원으로 매수 가격 포착이 되었는데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57분이죠. 분봉으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6월 12일 9시 57분, 시가 23만 7,500원 체크가 되죠. 점심시간대 12시 반쯤 최고가 26만 3천원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후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눌리긴 했지만 매수가 대비해서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죠. 특히나 네이버는 엔비디아 피지컬 AI 협력으로 제가 주말부터 지속적으로 추천드려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5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한번 보시면요.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울 전역에 120만 장 파노라마 이미지를 학습한 서울 월드 모델을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 현실에서의 서울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해서 자율주행차도 테스트해보고요. 로봇도 실제 환경에서 학습시켜보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이버는 지금 국방 AI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영상 보시면 네이버 추천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아래 원익 IPS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터진 종목인데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39분에 15만 2,200원으로 포착이 되었죠. 역시나 분봉으로 체크해보면 자, 6월 12일 9시 39분 시가 15만 2,200원 확인이 되고 1시쯤에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예요? 매수가 대비해서 약 20% 이 수익을 그대로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으로 보는 추천주도 좋지만 난 혼자서 매매해서 실력도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거예요. 매일매일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딱 6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가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칼같이 매도해서 수익 실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유튜브 정책상 제가 따로 이 검색기 파일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구글 설문 링크를 하나 달아뒀습니다. 이 설문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구독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구독했다고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역시나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글로벌 로봇 전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휴머노이드 시장의 4강 구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 보스턴 진영, 아틀라스, 스팟, 스트레치 3종 라인업이 있죠. 하드웨어 기술력만큼은 세계 1위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2028년 연 3만 대 양산 계획입니다. 두 번째, 테슬라의 옵티머스. 정회장 못지않게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밀고 있죠. 강점은 자율주행, FSD 기반 AI 두뇌랑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똑똑한 로봇이에요. 2026년에 5만 대 양산 목표를 잡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2만 달러 이하로 가져간다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의 유니트리. 얘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25년에 4,100대 정도 양산을 성공했고요. 가격이 16,000달러밖에 안 합니다. 가격 파괴자예요. 네 번째,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진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로봇 섹터 폭등의 한 축이 이 현대와 삼성 진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보스턴이 이 하드웨어 기술력은 전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양산 로드맵이나 플랫폼 구조에서는 미국 기업들, 테슬라나 피규어 AI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어요. 사실 사족보행 로봇인 스팟만 봐도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사족보행 로봇은 웬만해선 다 만듭니다. 중국 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보스턴이 진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답은 따로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 AI 칩. 이건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모듈이라던가 액추에이터, 감속기나 모터 같은 부품들은 현대 모비스가 직접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도 그룹 내부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대차에게 현 시점에 있어 가장 필요한 기술, 바로 로봇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앞으로 미친 급등이 기대가 되는 보스톤의 3종 로봇의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핵심 종목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물류 자동화 추천주는 바로 현대 무벡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서론이 좀 길었다 보니까 종목 분석은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짧게 하고 끝낼 거니까 집중 잘 해보시고요. 현대 무벡스는 현대그룹 계열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이나 HD 현대 쪽은 아니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범현대 계열이에요. 물류자동화 전문 기업인데 오늘의 로봇 핵심 3종 중에서는 스트레치라는 물류 로봇이랑 많이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약 68%가 물류자동화 사업이에요. 나머지 부분이 승강장 안전문이라던가 IT 서비스 쪽이고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명확합니다. 물류자동화의 거의 몰빵, 특화된 회사예요. 90년대부터 35년간의 노하우가 쌓여 있고요. 1,500건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실적이 쌓여 있는 그런 실적 기반 성장주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로봇이랑 AI 기반 제어 기술을 물류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회사가 현대그룹의 정식 계열사라는 겁니다.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라 현대 계열로 분류되는 정식 그룹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스트레치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양산할 때 부품 조달이랑 운송 프로세스를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룹 내에 있는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이건 그냥 100%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이 현대 글로비스의 물류 인프라를 실제로 시스템화해주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현대무벡스입니다. 여기에다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휴머노이드 양산 라인이 들어가는데요. 자동차 공장에는 컨베이어, AGV, 자동 창고 같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할까요? 이것도 당연히 현대무벡스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가 오를 때 현대무벡스가 더 미쳐 날뛰는 데는 다 이런 인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미국 공장 양산에 들어가고 물류 자동화 수주도 폭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무벡스의 실적이 점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최근 장에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건 이 그림을 시장도 알아채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무벡스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 정식 계열사라는 점.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협력사가 아니라 한 지분 먹는, 한 지붕 아래 사촌 같은 식구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스톤이 상장을 해서 양산을 시작할 시에 미국 공장이 자동화되고 무벡스가 수주를 받는 이런 밸류체인이 명확합니다. 셋째, 35년의 노하우, 1,500건의 실적 베이스가 있으니까 얘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라는 거죠. 다만에 이 종목 최근 살짝 과열된 감이 있으니까 매수 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대박 두 번째 추천주는 클로봇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메인 추천주가 이 클로봇이에요. 클로봇은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로봇을 움직이도록 도움을 주는 회사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갤럭시는 누가 만듭니까? 삼성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는요. 구글이 만드는 안드로이드예요. 구글이 휴대폰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는 구글의 OS가 깔려있죠. 클로봇이 이 로봇 시장에서 그 안드로이드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로봇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로봇에 올라가는 운영 체계, 관제 플랫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요. 핵심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카멜레온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이 왜 카멜레온이냐?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도 환경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AI입니다. 물류 로봇이든 서비스 로봇이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각기 다른 형태의 로봇에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한번 학습된 이 행동 패턴을 다른 로봇에도 즉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스턴의 스팟, 스트레치, 아틀라스에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크롬스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관제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할 때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도 하고요. GPU를 활용해서 로봇 간 충돌이나 경로, 작업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장에 이런 로봇을 수백 대를 풀어놨을 때 누가 어디로 가야 되고 누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통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클로봇이 보스톤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클로봇이 보스톤 다이내믹스 파트너십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 독점 판권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스톤의 스팟이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클로봇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1월에 보스톤 다이내믹스 글로벌 파트너사 중에서 클로봇이 최초로 시스템 통합, 이 SI 인증을 취득했어요. 이게 글로벌 최초입니다. 양산이랑 유지보수 교육 다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인증이고요. 세 번째, 현대차는 이전에 클로봇에 직접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산하에 제로원이라고요.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직접 투자가 들어가 있고요. 자율주행이랑 관제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택 경우에 이 보스턴 로봇계 스팟이 투입된 거 다들 보셨나요? 그 스팟의 국내 독점 판권을 클로봇이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레퍼런스가 확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클로봇의 기술적인 포지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이 회사는 로봇의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장 같은 제조 설비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재고 부담이 아예 없고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 쌓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본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만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라이센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가는 낮고 마진율은 높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면서 향후 실적이 빠르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클로봇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보스톤 3종 로봇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파트너사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병목은 이 소프트웨어 병목이에요. 그 자리에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는 회사가 클로봇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스톤 다이내믹스 6월 나스닥 상장이 곧 클로봇의 직접 수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스톤 시가총액이 40조를 평가받으면 그 파트너사인 클로봇의 가치 역시 자연스럽게 펌핑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소프트웨어 기반 비즈니스라서 마진율 점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리스크라면 리스크인 게 클로봇 역시 대부분의 다른 로봇 기업들처럼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에요. 하지만 제조업 기반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원가가 굉장히 낮다는 점, 이것 때문에 실적 전환도 가장 빠르게 나타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운명이 달려있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추가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 또는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추천주로 현대무벡스 클로봇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무벡스는 이 보스톤의 스트레치, 물류 로봇과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고 클로봇은 이미 현대차에서 스팟부터 해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는 많이 올라가 있고 클로봇은 눌리는 구간에 있는데 이 두 종목 미래가 괜찮은 건 알겠는데 나는 혼자서 매매하는 거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제가 필요하신 분들께 매수 추천 가격과 1, 2차 매도 가격도 정리해서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끝으로 제가 앞서 급등주 검색기 공유해 드렸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검색식 같은 거 복잡하고 이것도 귀찮다. 그냥 종목이랑 매수 매도 추천 가격만 딱 받아가지고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달 제가 꼽은 히든 종목 6월에 대장주 레포트를 100% 역시나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참고로 2025년 작년에 히든 종목 대장주로 추천 나간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초대박 수익이 나온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식 홈런왕 채널이죠. 여기서 이전에 나갔던 히든 종목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7월 달에 영상 2개로 추천드렸는데 잠깐만 한번 볼까요? 한 달이 건너서 원익이 아니라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시장도 그것을 더 빠르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슬라와 오픈 AI 납품 계약이 나와준 이 로보티즈와 메타와 로봇손 개발 협력을 하는 원익홀딩스까지 자, 이렇게 테슬라, 메타 관련 추천주로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 추천을 드렸는데 얘네 어떻게 됐어요? 추천드린 일자는 7월입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면 7월이죠. 로보티즈 7만원대에서 현재가 33만원대까지 4배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다음으로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는 7월 5,700원대에서 12월에 고가 5만원대를 찍고 현재 좀 눌려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때요? 5천원대에서 5만원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안 팔고 있었어도 현재가 기준으로 6배 이상 수익 중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테슬라부터 해서 중국 기업, 우리나라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까지 줄줄이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봇주들 이번 달부터 시동 걸 테니까 이번 달부터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압기부터 해서 리액터, 개폐기, 절연장치 같은 초고압, 중전기기의 전문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변압기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이 산일전기의 매출의 기회는 확대가 그런 케이블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케이블들이라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3.4배가 증가, 그리고 PER, 주가 대비 매출 비율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21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력주들, 산일전기, 일진전기, LS 일렉트릭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7월자 영상이고요. 11만 명이 넘게 시청해 주셨습니다. 수익 검증을 해보면 먼저 산일전기, 자 7월이었죠. 7월 9만원대에서 현재 33만원대까지 폭등. 몇 배예요? 4배 가까이 대폭등을 했고요. 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죠. 7월달 4만원대에서 현재가 14만원대까지 3배 넘는 상승.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얼마입니까? LS 일렉트릭은 6만원대에서 현재가 31만원대까지 5배가 넘어가는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반도체, 로봇, 그리고 전력 관련주는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 수익률들 정리를 해보면 로보티즈가 4배, 원익홀딩스가 10배고요. 산일전기 3배, 일진전기 4배, 그리고 LS 일렉트릭 5배. 전부 다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친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이 히든 대장주는 주식 타점왕 채널을 통해 따로 신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 뿐 아니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구독만 해주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이 댓글창을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이 구글 설문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구글 설문지가 뜨는데 여기서 구독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받아보실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퀴즈는 오늘 없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로봇 한 종목, 그리고 전력전선 관련주 한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 로봇 종목은 아직 증권사 리포트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경제 뉴스에도 거의 언급된 적이 없는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제2의 원익홀딩스 후보로 제가 점 찍어놨으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검색기와 대장주 레포트, 로봇과 전력까지 3가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 준비 잘해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